창피하지만 저희 남편은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백수였어요. 사실상 백수라는 건 돈 벌 준비를 하기는 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백수였던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백수라니 대체 뭘 준비했길래 그런가 싶으실 것 같아요. 제 남편이 하고자 했던 직업은 웹툰 만화가였어요. 연재를 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매년 공모전에도 응모를 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주변에서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그런 남편과 함께 사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저는 현재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되면 어떤 달은 월급이 많고 어떤 달은 월급이 적거든요. 사실 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에는 안정적이지는 못해요. 그런 상황을 알다 보니 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월급으로 어찌저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매우 단란했기 때문에 저는 상황이 힘들 때도 행복을 느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들이 고마웠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백수인 남편이 너무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남편을 감싸는 저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과거에는 저도 웹툰 만화가 지망생이었거든요. 남편은 웹툰 만화가 지망생 모임에서 만났는데 완전히 초보였던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남편의 그런 도움이 아무런 사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러면서 저와 남편은 친해졌고 연애로도 발전을 했던 것이었어요. 혹시 그림 그린 지 오래 안 되셨어요? 어려움이 좀 있다면 태블릿에 먼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펜, 마우스 다루는 게 적응이 오래 걸리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셨고요? 아, 예, 맞아요. 초보이기는 한데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불쾌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알고 제가 퉁명스럽게 대했는데 그래도 너무 순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몇 번 반복되고 나자 사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마음이 열려 자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서로 좋아하게 되었죠. 하지만 웹툰 만화가 지망생 생활은 조금도 쉽지가 않았어요. 언제 빛을 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기고를 겪으며 꿈 하나만 바라보고 노력해야 했죠. 그때 저도 웹툰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포기한 뒤 보험 설계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잘 안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 남편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한심한 남편이라고 남들이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여전히 멋지고 소중한 남편이에요. 남편은 아직까지 웹툰 만화가로 데뷔를 하지 못했지만 집에서 아이도 맡아 키워주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만화를 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남자가 외벌이 하는 집도 많은데 여자가 외벌이 한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꿈을 이룰 때까지 열심히 뒷바라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남편이 완전히 제 편이기 때문이었죠. 항상 제 입장부터 생각해주고 저와 대화도 많이 나눠요.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못되게 굴 때도 제 앞에서 방패막이 되어주었어요. 애미야, 네가 돈 벌어다 저 반푼이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는 건 아는데 나는 항상 좀 아쉽다. 남들은 자식 부부가 매달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하는데 나만 맨날 이게 뭐냐. 너도 어쨌든 돈 벌고 있으면 나한테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쩌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며느리를 맞이했나 몰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항상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애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빨리 도움이 되어야죠. 어머니한테 잘하는 것은 제 책임이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아유, 듣기 싫어. 너는 그냥 말할 자격도 없어.
사내가 돼가지고 돈도 못 벌고 집에서 식충이 노릇만 하고 있으니 너는 정말 여전하구나 여전해. 벌써 몇 년이야? 10년 아니야? 10년이나 집에서 띵까 놀고만 있고 정말 팔자 좋다 얘. 이런 식으로 남편은 제 방패막이 되어주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제 편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남편 편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남편을 못마땅해 하고 돈이나 벌어오라면서 구박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남편도 시어머니라면 질색을 했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새엄마이기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오래전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하실 당시 남편은 10대였죠. 그런데 재혼한 시어머니는 남편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구박을 해왔다고 해요. 야, 밥 좀 작작 먹어라. 냉장고 거덜나겠네. 남자애 하나 키우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식충일 줄은 몰랐잖아. 너 보아하니 나중에 좋은 대학 가기도 글러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 눈치껏 좀 살아. 내가 너 때문에 음식한다고 얼마나 피곤한 줄 아냐?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뭐가 죄송한 줄이나 알아? 아유 진짜 내가 무슨 영광을 본다고 저런 애 시중을 들고 있나? 하긴 재혼했는데 딸려온 애가 이렇게 미련할 줄은 몰랐지. 넌 나한테 평생 감사해야 돼. 알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눈을 피해 남편을 어지간히도 못살게 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10대 때 웹툰 만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동시에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웹툰 만화가 준비를 계속 해오던 것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가 20살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만화가 준비를 한다는 것이 솔직히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만화가 준비는 매우 느려졌고 그러다가 저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사실 결혼 후에 남편에게 만화가 준비에 올인하라고 했던 것은 저였어요. 남편의 삶을 알고 있어서 딱하기도 했고 한 번이라도 남편이 본인의 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여보, 요새 취직 준비하고 있는 거 아는데 오래 고민하고 물어보는 건데 여보 혹시 본격적으로 웹툰 만화가 준비해보면 어때? 사실 지금까지 준비는 했지만 생계 유지한다고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 지금은 내가 돈 벌고 있으니까 당신 뒷바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만화가 꿈꿔왔는지 알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모든 시간을 올인해서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기쁠 거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은 말문이 막혀 하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며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또 그 뒤로 삶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떠오르면서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고마워 여보. 내가 전생에 무슨 일을 해서 당신같이 훌륭한 아내를 맞이했을까. 고맙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 솔직히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나 열심히 할게. 당신이 준 기회이니까 헛되지 하지 않을게. 고마워 여보. 남편은 그 뒤로도 저한테 수시로 고맙다고 말하고는 했어요. 물론 그 준비가 10년이나 흘렀으니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했죠. 하지만 그 뒤로 아이도 태어나고 사느라 또 바쁜 기간이 있었으니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남편을 생각해보면 성장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심한 구박을 받고 이른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어른이 되어서 아이도 잘 키워주고 본인의 꿈도 놓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그런 저도 남편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올해 들어 남편이 4월을 걸고 웹툰 공모전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 시댁에 전만큼 오가지 않으니 괜히 더 미워했어요. 가끔 시댁에 들르면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우리 두 사람을 구박했어요. 아이고 아주 귀한 분들 오셨네. 어떻게 시댁에 코빼기 한 번을 안 비추냐? 하긴 너희가 온다고 뭐 대단할 게 있겠냐. 매번 밥이나 축 내고 가지. 하여간 눈치도 없으면서 당당하기도 참 당당하네.
어머니, 요즘 저희가 좀 뜸했죠. 죄송해요. 자주 와서 용돈 드려야 하는데. 오랜만에 오게 되었네요. 여기 용돈도 좀 가져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하이, 그래도 용돈은 챙겨왔네. 푼돈이기는 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더라, 야. 나야 항상 잘 지내지. 오지도 않으면서 괜히 걱정하는 척 할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매번 구박을 했어요. 제가 그 소리 듣기가 싫어서 갈 때마다 용돈도 챙겨드렸는데 용돈을 드리면 용돈이 적다고 또 난리였죠. 참 별로였어요. 제가 볼멘 표정을 하거나 한 소리 하려고 하면 남편이 눈치채고 나서서 시어머니를 상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큰 충돌이 나지 않고 버틸만 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영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너희 자주 좀 와라. 너희 얼굴 보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와야 용돈도 주고 그러잖아. 평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자주 와야지 돈이라도 받지. 안 그래? 알겠어? 네, 어머니. 저희 그러면 돌아가 볼게요. 다음에 봬요. 저희 시어머니와 되도록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돌아가는 길에는 저도 모르게 이가 갈리는 걸 어찌할 수 없었죠. 내 남편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도 아직까지 그런다는 게 정말 질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시댁만 다녀오면 제 기분이 영 좋지를 못하니 오히려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고,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무례한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라고 남편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 드디어 웹툰 공모전 기간이 돌아왔어요. 이번에 남편은 심기일전에서 참여를 했죠. 남편은 공모전의 연재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매주 웹툰을 올려야 했기에 준비한 분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만화를 그려야 했어요. 아이돌 보고 집안일하고 집에 돌아온 제 저녁까지 챙겨주고 새벽까지 만화를 그렸죠. 남편이 체력적으로 힘들까봐 저도 좀 더 집안일을 같이 했지만 그러면 남편은 미안한 듯이 저를 말렸어요. 여보, 그냥 둬. 내가 이따가 한 번에 설거지 할게. 당신 일하고 와서 힘들 텐데 내가 하면 되지. 얼른 씻고 들어가서 쉬어. 당신 요새 새벽까지 만화 그리잖아. 힘들지 않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야말로 너무 무리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낮 시간에 지연이 돌보면서 짬짬이 자고 있어서 괜찮아. 우리 딸이 그래도 순둥이잖아. 얼마나 효녀야. 중간중간 아빠 잘 시간 마련해 주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얼른 들어가서 씻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남편은 공모전 연재를 시작했다고 해서 원래 하던 집안일이나 아이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안쓰러워서 도우려고 했지만 남편은 항상 한사코 거절했죠. 제가 걱정의 말을 하면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공모전 하기 전보다는 좀 피곤하기야 하지. 하지만 연재를 하고 있는 지금은 행복해서 그런 건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더라.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행복하니까 피곤한지도 잘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공모전에 연재할 수 있는 것도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여보. 다행히 이번에는 남편의 웹툰이 반응이 꽤 좋아서 며칠 동안 공모 작품들 중에서 1등도 하고 그랬어요. 몸은 힘들어 보였지만 남편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올해도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꿈을 이뤘으면 했지만 이제까지 잘 안 되었는데 갑자기 잘 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믿고 있었지만 과한 기대를 하지 않아야 남편도 저도 실망을 덜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올해나 내년에도 잘 안 된다면 남편은 무슨 일이든 취직을 해서 돈을 벌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10년씩이나 남편이 마음 편하게 백수로 지내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여보 있잖아. 나는 앞으로 내년까지만 더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무슨 일이든 취직을 할게. 그래서 돈을 벌도록 할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정도로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내가 잘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집안 경제를 당신 혼자 책임지고 있는 것도 정말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그동안 혼자 애쓰느라 고생했어.
아니야, 여보. 나는 여보가 웹툰 만화가가 되는 걸 꼭 보고 싶은걸?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기회가 올 거야. 그동안 오래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아니야. 사실 그동안도 과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 그렇게 알고 당신 마음도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남편은 작년부터 저에게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겠다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서 안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남편이 도전을 했다가 또 잘 안 되면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미안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해 공모전에서 남편의 만화가 1등이 된 것이었어요. 발표가 나던 날 남편이 방 안에서 함성을 지르더니 방에서 뛰쳐나와 저와 아이를 껴안고 엉엉 울더라고요. 여보, 됐어. 드디어 됐어. 나 공모전 1등 했어.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정말? 정말이야? 세상에. 여보, 정말 축하해. 어떡해. 너무 기뻐. 저와 남편은 말을 잇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저도 남편을 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으니까요. 10년이 넘게 준비한 일이 성과를 거둔 것이었으니까요. 저희 둘에게는 정말 큰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어찌나 기뻤는지 저희는 영문도 모르는 아이를 가운데 끼고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고 1등의 혜택으로 기본급여를 받으면서 매주 정식 연재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연재가 처음이라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는지는 저희 둘 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연재를 시작하고 한 달 후 첫 수입이 통장에 찍혔을 때 저와 남편은 둘 다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통장에는 자그마치 1,000만 원의 금액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다시 봐도 1,000만 원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또 기뻐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즐거워했죠. 여보, 우리 내일 근사한 외식 한번 하러 가자. 이 정도 축배는 들어도 되지 않을까?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해준 게 없었잖아. 맛있는 식사도 하고 당신한테 예쁜 옷도 사주고 싶어. 이제까지 당신한테 고마웠던 거 다 되돌려주고 싶어. 다음 달에는 얼마나 벌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번 달에는 우리끼리 한 번만 축하하자. 저희는 그래서 간만에 가족끼리 외출도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난생 처음으로 값비싼 코스 요리도 먹고 남편이 백화점에서 저에게 옷도 선물을 했죠. 물론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축하할 만한 순간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10년 만에 맞이한 기쁜 순간을 만끽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남편은 꾸준히 월 1,000만 원을 넘게 벌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작품이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덕분이었죠. 두세 달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매달 안정적으로 월 1,000만 원이 넘게 벌자 감성적인 남편은 툭 하면 울었어요. 단순히 돈이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울었죠. 돈 버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고. 그간 제가 고생한 거 다 갚겠다고 이야기하고는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뿌듯하게 웃을 뿐이었죠. 저에게는 남편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저희만 보면 타박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 번은 제대로 보여주고 서름을 없애고 싶었던 것 같아요. 10대 때부터 너무 오래 구박을 받아왔으니까요. 매일같이 돈 안 갖다 준다고 시어머니가 저희를 구박해왔으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근사한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자고 말했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이랑 큰 용돈을 좀 드리고 입 다무시게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갈 때마다 돈을 안 준다고 타박했잖아.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양반이니 진짜로 큰 돈을 주면 아무 말도 못하겠지. 어쩌면 우리한테 아부하려고 할지도 몰라. 그동안 서러웠던 걸 이제는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그런 방법도 있구나.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명품 가방까지 줄 생각은 못했거든.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명품 가방씩이나 가져다 주면 어머니도 말문이 콱 막히기는 하겠다. 맨날 본인 친자식들하고 편애도 엄청 했잖아. 좋아, 나도 찬성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그런 방법도 있구나 싶었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돈을 가져다 주고 앞으로 돈 없다고 구박할 생각은 못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을 무시해오던 시어머니가 찍소리 못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죠. 남편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시댁에 갈 때 저와 남편은 명품 가방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리고 현찰을 좀 챙겨서 봉투에 두둑하게 넣었죠. 시댁에 당도하니까 또 시어머니가 저희를 보자마자 구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냐? 너희는 어떻게 한 번을 좋게 보일 수가 없냐? 진짜 매번 이러니 곱게 보이지가 않지. 하여간 이래서 돈 없는 것들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바로 그런 시어머니 앞에 명품 가방과 현찰을 던지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명품 가방이랑 돈 여기 있어요. 이거 받고 이제 다시는 저희한테 돈 안 준다면서 짜증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 아내 타박도 하지 마시고 저를 반푼이니 식충이니 부르는 것도 그만두시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용돈 드리는 일도 없을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명품 가방과 현찰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더니 남편을 향해 바로 살살거리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 이건 다 어디서 난 거니? 설마 네가 마련한 거야? 너 갑자기 무슨 복권 당첨이라도 됐니? 아니면 설마 너 돈 벌었니? 그래요. 어머니가 절대 될 일 없다고 말씀하시던 웹툰 만화가가 되었어요. 이제 매달 월천씩 돈도 넉넉하게 버니까 괜한 말로 저희 아내랑 저한테 상처 주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동안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어머나 세상에 월천? 너 정말 출세했구나. 그럴 줄은 몰랐지. 아유 그래 네 말대로 하마.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원래부터도 입을 다물어야 했지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는데 남편이 잘 되어서 드디어 시어머니의 입을 다물게 하니 속으로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찍소리도 하지 않고 저희들의 비위를 맞췄어요. 돈 하나로 저렇게까지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니 그것도 좀 꼴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돈 앞에서 살살거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속으로 되게 비웃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무엇인지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만 했어요. 저희는 설마 그 후에 시어머니가 그 정도의 짓을 벌일 줄은 몰랐거든요.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쉬고 남편은 작업실에서 가서 만화 연재본을 그리고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쯤 남편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져서 어시스트 분들과 함께 쓰는 작업실을 마련해 출퇴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집에서 여유롭게 간식도 먹고 TV도 보고 있는데 누가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연락도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는 조금 당황했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니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어머 이게 다 뭐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글쎄 시어머니가 짐 가방을 잔뜩 싸들고 온 겁니다. 전 놀라서 이게 다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저를 막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자기 짐을 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물어보았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뭐 저희 집에 하루 묵으러 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으셨는데 이 짐은 다 뭐예요? 잠시만요 어머니 짐 그만 푸시고 어찌된 영문인지 말씀부터 해주세요. 뭐긴 나 이제부터 이 방에서 살 거다. 아니 5월 천씩 번다면서. 그러면 나도 여기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네. 이 방이 크니까 내가 이 방 써도 되지?
아니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없이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저희 안방을 쓰시겠다고요? 저희 집에서 살려고 하시는 것이면 그건 어렵겠어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곤란해? 시애미가 와서 좀 살겠다는데 며느리인 네가 뭐가 어쩐다고 나한테 곤란하니 많이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월 1,000좀 벌면 나도 좀 이득을 파야지. 안 그래? 내 아들이 돈 많이 버니까 이제야 내가 큰 소리 좀 칠 수 있겠네? 애미야, 너 나한테 쫓겨나기 싫으면 잘해라. 네가 왈가불가 할 일 아니야. 내가 할 일이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안방을 차지하더니 저를 떠밀어 내보내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전 너무나 황당해서 얼이 빠졌죠. 남편에게 연락을 할까 했지만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테니 방해가 될 것 같았죠. 그렇다고 이미 들어가 있는 시어머니를 떠밀어서 집 밖으로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야, 거실에 있지? 물 좀 떠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녁이니까 저녁 좀 차리고. 아유, 내가 오늘은 회가 땡기네. 회 좀 주문해봐. 비싼 걸로다가. 시어머니는 안방에 앉아서 물을 떠와라, 저녁을 차려라 아주 유세를 떨어댔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화가 났지만 시어머니를 끌어내서 내쫓을 것이 아니라면 일단 물이든 밥이든 주기는 해야 했죠. 저는 일단 말없이 시어머니의 요구를 맞춰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집으로 퇴근을 했죠.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이 안방으로 가려는 것을 붙잡아 거실에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뭐? 어머니가? 지금 안방에 와 있다고? 짐까지 싸들고?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왔다는 말이야? 정말로? 그렇다니까. 정말이라니까. 내가 막무가내로 이러시면 곤란하다고까지 했는데 말을 전혀 안 들으셔서 그냥 짐 풀고 드러누워 버렸어. 안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이걸 어쩌지?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라서 남편이 나서서 대화를 해보지 않을까 했어요. 이전처럼 남편이 대화를 해서 시어머니의 무례함을 막아내려고 설득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평생 본 적이 없는 표정으로 화가 났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표정을 처음 봤죠. 그래서 좀 놀랐지만 곧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평생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는데 남편이 돈을 벌자마자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쳐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무례까지 저지르니 남편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남편을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으면 이런 짓까지 벌이는지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남편은 한참 앉아서 말이 없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안방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더니 말했죠. 예, 나 앞으로 여기에서 좀 살아도 되지? 너 월 1,000만 원 번다면서. 그러면 나 입고 먹고 하는 것 좀 알아서 챙겨줄 수 있지 않냐? 명품 같은 거 매달 사도 돈이 남아도 있지 않아? 내가 그동안 너 키우느라 고생한 만큼 좀 챙겨가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시어머니에게 가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다니까요. 남편은 아프다며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 현관문을 열고 내동댕이를 쳤어요. 야, 이게 어디서 이런 짓을 해? 너 내가 신고를 할 줄 알아. 돈 좀 버는 아들한테 신세 좀 지겠다고 온 엄마를 이렇게 취급해? 너 두고 봐. 엄마? 당신이 언제 내 엄마였던 적이 있어요? 항상 끼니마다 식충이다. 밥 좀 적게 먹어라. 머리가 나빠서 좋은 대학 가기는 글렀다. 쓸모가 없는 애다. 그런 소리 했으면서 그게 무슨 엄마예요. 심지어 내가 결혼을 해도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내 아내랑 나를 무시하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알아서 용돈 갖다 주고 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다시 찾아오면 주거 침입죄를 신고할 줄 아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 친자식한테 가시라고요. 남편은 이렇게 화를 내더니 안방에 있는 시어머니의 짐을 대충 챙겨서 집 밖으로 던져버리고 집 문을 잠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처음 보는 모습에 놀라기는 했지만 곧 남편을 진정시키고 달랬죠.
남편은 분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진짜 어쩜 저럴 수가 있어. 평생 괴롭혔으면 됐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고 못되게 굴 수가 있냐고. 내가 잘 돼서 이제야 우리 가족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나 했는데 저런 사람 때문에 또 옛날처럼 비참한 기분을 느껴야 하는 게 나 너무 화가 나. 그래, 나도 정말 놀라긴 했어. 그리고 당신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본다. 하지만 화가 날만 했지 뭐. 우리가 명품 가방에 용돈까지 가져다 줬는데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더 심한 짓을 하러 올 줄은 몰랐지.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 저런 사람은 상대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만족스럽게 살고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자. 저는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배다른 형제에게 시어머니를 떠넘기려고 전화를 걸었죠. 오빠, 내가 왜 엄마를 책임져야 돼? 오빠 월에 1,000만 원씩 번다며? 그럼 오빠가 장남으로서 책임을 지면 되잖아. 이제 와서 잘 되니까 내빼는 거야? 오빠 진짜 이기적이다. 우리 엄마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신을 해? 야, 너도 말 잘했다. 네 눈으로 나 크는 거 봐오지 않았냐? 내가 어떻게 컸는데 네가 그딴 소리를 해? 너야말로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그럼 네가 당연히 책임져야지. 이제 와서 너나 엄마나 둘 다 왜 그러는 건데? 아무튼 나는 모르겠으니까 엄마 내쫓은 거 다시 모셔와.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울면서 나한테 전화 왔더라. 내가 확 신고하려다가 참았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나 바꿔줘봐. 아가씨, 어머니한테 똑똑히 전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어머니한테 뭘 해드리는 일 없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진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어머니나 아가씨나 사람들이 정말 양심의 가책도 없네요. 두고 봐요. 역지사지로 똑같이 당하는 날이 올 테니까. 제가 이 말을 하자 아가씨는 쌍욕을 하며 뭐라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끊었어요. 그날은 충격 속에서 겨우겨우 그렇게 정리가 되었지만 사실 그 후에 혹시 시어머니가 진짜로 남편을 신고할까 봐 저 혼자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본인이 바로 경찰에 잡혀갔기 때문이었어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해 보니까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경찰에 잡혀갔다고요? 대체 무슨 일로요? 그게 말이다. 나도 정말 골치가 아프구나. 일이 이렇게 되었을 줄은 몰랐어. 대체 무슨 일인데요? 말씀해 보세요. 그게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 어머니가 돈 욕심이 많잖냐. 나도 알고는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자꾸 내 퇴직금을 노리더라고. 그때 그 돈을 넘겨주지 말 걸 그랬어. 시아버지는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정년 퇴임하실 때 퇴직금이 꽤나 거액이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퇴직금을 그냥 노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자가 붙는 적금에 넣어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매번 그 퇴직금을 탐했다는 것이었죠. 여보, 혹시 당신이 받은 퇴직금 있잖아. 그거 꽤 액수가 크지? 당신만 괜찮으면 퇴직금 받은 걸 나한테 넘겨주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몇 배로 불려줄게. 정말이야. 내가 다 조사해뒀어. 믿을 만한 부동산 업자도 있다니까. 싫다니까 왜 자꾸 이래. 나는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만 쓰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퇴직금 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말년에 거지꼴 되기 싫다고. 아니, 이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내가 뭐 가게를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는데 왜 돈이 날아가겠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알지?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도 부동산 자체가 남으니까 돈 날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정말로 몇 배를 불려준다니까. 정말이야, 믿어봐. 부동산이든 가게든 똑같아. 나는 싫다는데 왜 자꾸 달라고 쫄라. 됐으니까 그만해. 시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몇 년이나 거절했지만 반복되는 실랑이에 결국에는 지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에게 퇴직금을 넘겨주었고 시어머니는 그것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잘 되는 줄 알았지. 정말로 가격이 올랐다면서 나한테 보여주고는 했으니까.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부동산 업자가 담합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역시 그때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얼마 후부터 시어머니는 갑자기 사치를 부리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차도 새로 뽑고 명품 옷이며 가방이며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더라는 것이었죠. 당신 요새 명품 휘감고 다니고 차까지 새로 뽑고 그랬던데 그 돈 다 어디서 난 거야? 얼마나 벌었길래 그렇게 쓰고 다녀? 아니, 내가 부동산 투자한 거 있잖아. 그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 친한 부동산 업자 말대로 부동산 구입을 하고 세를 줬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어서 이득을 봤지 뭐야. 물론 아직 다시 매매한 건 아닌데 세준 보증금보다 훨씬 가격이 올랐으니까 돈 좀 써도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부동산 팔면 보증금 정도야 껌이지. 기다려봐. 조금만 더 벌고 나면 당신한테도 약속한 대로 돈 좀 줄게. 이것 봐. 내가 벌써 부동산 계약만 몇 개를 했나 몰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부동산 계약을 한 서류들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확인해 보니까 계약 서류들이기는 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많았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준 돈으로는 대출을 껴봤자 잘해도 집 한두 채밖에 못 살 텐데 계약 서류는 수십여 채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해서 서류를 자세히 보니 모두 전세 계약 서류들이었는데 그때는 잘 몰라서 시어머니가 투자를 잘했나 보다 싶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부동산 업자와 손을 잡고 전세 사기를 계획한 것이었죠. 당장 큰 돈으로 불릴 수 있는 것 같으니 시어머니는 부동산 업자 말대로 하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보증금들이 입금되자 그 돈을 펑펑 쓰고 다녔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엄밀히 말해 남의 돈이고 언제든 돌려줘야 할 돈인데 시어머니는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장에 큰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깡통 전세를 늘려 수십 채까지 계약을 하고 본인은 차도 뽑고 명품도 사재 끼면서 즐겼던 것이었죠. 나도 요새 뉴스를 봐서 알게 되었는데 그게 전세 사기라면서. 전세 보증금 받아서 부동산에 더 구입하고 그러면 더 많은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고 그건 카드깡이랑 비슷한 건데 마치 본인 돈인 것처럼 펑펑 쓰고 다닌 거지. 사람이 좀 부족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미련할 줄이야. 나도 정말 당황스럽다. 결국 시어머니의 계약은 터져버리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전세 사기로 고발을 당해 경찰에 잡혀갔어요. 시어머니는 그 많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당연했죠. 당연히 시아버지도 그것까지 책임을 져줄 돈이 없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서 빌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말이야. 저번에 너 화난 건 아는데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어. 엄마가 돈을 좀 갚아야 하는데 그 금액이 좀 크거든. 도와줄 수 있니? 전세 사기치고 돈 펑펑 쓴 것이요? 네, 소식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못 도와드려요. 저도 그 정도 금액은 없기도 한데다가 도와드릴 마음도 없어요. 사기를 치셨으면 책임을 져야죠. 저희 아버지도 이혼소송 진행하실 거예요. 아무도 도와드리지 않을 거고 스스로 책임지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뭐? 아니, 그런 소리 말고 내가 그래도 그동안 너 키운다고 고생했잖아. 너도 그건 알지, 내가 애쓴 거.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달라니까. 아예 너 월 1,000이나 벌잖아. 그 정도면 나한테 돈 좀 줄 수 있잖아. 안 그래?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네. 너무하다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하다는 말을 할 수나 있어요. 그동안 너무한 건 어머니죠.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다니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저한테 맡겨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하긴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당당하셨죠. 하여간 저는 도와드릴 마음 없으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 애지중지하는 어머니 자식들에게 전화해 보시던가요. 죄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은 스스로 책임지시고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를 정말 냉정하게 쳐냈어요.
전 그런 남편에게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시아버지를 도와 시어머니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죠. 그동안 다 늙어서 이혼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에 그냥 살아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건 알았지만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이야. 내가 강단 있게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저런 사람을 엄마랍시고 계속 같이 살게 해서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다 싶었을 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나도 저 사람하고 낳은 자식들이 있으니 쉽지가 않았다. 어렸을 적에 마음고생 많이 했지. 미안하다. 며느리 너한테도 미안해. 그동안 괜한 소리 듣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저한테는 이제 우리 아내가 있고 아내 덕분에 이룬 제 꿈이 있잖아요. 게다가 돈까지 잘 벌게 되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버지를 도와서 이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여자를 떼어낼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모든 게 다 이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렇게까지 미안해하실 거 없어요. 아버님, 저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아버님이 전세 사기까지 연대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혼 소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버님도 저희 못지않게 어머님에게 시달리셨을 것 같아요. 이자라도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아버지는 저희 두 사람에게 고맙다고 다시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바로 진행을 했죠. 다행히 소송이 잘 되어서 시아버지는 책임에서 벗어나셨어요. 그런데 이혼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곧바로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어쩜 이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 있는데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을 해? 당신 정말 실망이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본인만 생각하고 이거 완전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인 건 당신이지. 그동안 남의 돈 가로채고 사람들 등쳐먹으면서 즐거웠어. 당신은 같이 사는 내내 돈 얘기, 본인 얘기밖에 안 했지. 내가 참지 말고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내 아들 못 살게 군 거 나도 아예 몰랐던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 마냥 굴어. 나는 앞으로 아들한테 미안해서 평생 마음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해. 당신 때문에 당신같이 본인이 잘못한 걸 남한테 갚으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랑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다행이지. 이제 우리는 남이니까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 시아버지도 이렇게 말하고 이전 시어머니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긴 세월 마음속에 가시와도 같았던 이전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구나 싶어서 후련했어요. 그 뒤 저희 가족은 사이가 좀 더 돈독해진 것은 물론이고 항상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던 이전 시어머니와 이전 시어머니의 친자식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평소 생활도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전 시어머니는 그 뒤로 도망갔던 부동산 업자와 함께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했는데 지역명과 사기범의 나이대가 나와서 알 수 있었죠. 금액이 커서 형량도 커졌는데 시어머니는 벌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본인도 그만큼의 죗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전 시어머니의 괴롭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얼마 후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남편이 번 돈을 허튼 곳에 사용하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서 집을 장만하게 된 것이었죠. 집 카드키를 받은 날 남편은 마치 프로포즈를 다시 하는 듯한 포즈로 카드키를 저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은 내 평생의 운명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 못했을 거야. 내가 평생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웹툰 만화가가 된 것이 아니야. 바로 당신과 결혼을 한 일이지.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만 해줄게. 고마워, 당신. 저와 남편은 그제서야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어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날들이었지요.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어떤 골칫거리도 없이 10년 동안 못했던 일들도 다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와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야 한 식구다운 평범한 일상을 즐겨보고 있죠. 앞으로는 아이와 남편과 함께 여행도 가끔 가고 추억을 많이 쌓으려고 해요. 이전 시어머니와의 일은 정리해야 했던 과거의 일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둘 다 잊기로 했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예쁜 말, 좋은 말만 해주면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앞으로 행복한 일,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